INFJ는 공감 능력이 높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온전하게 이해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힘든 겁니다. 남들의 기분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맞춰주는데 정작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을 때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지곤 하죠. 사실 여러분은 INFJ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겐 관대하지만 스스로에겐 지독할 정도로 엄격하고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론 끝없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모순적인 마음 말이죠. 오늘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INFJ들이 일상에서 겪는 진짜 속마음을 현실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껏 나만 유난스러운 건가 라고 고민해왔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 남의 기분은 보이고 내 마음은 숨기는 감정의 불균형. INFJ의 일상은 늘 피곤합니다. 카페에 앉아 친구의 고민을 들어줄 때도 그냥 듣는 법이 없죠. 친구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까지 본능적으로 포착합니다. 상대가 말하지 못한 슬픔까지 온몸으로 흡수해버리니 사람들은 여러분을 두고 대화하면 참 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속을 다 털어놓고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히려 더 무겁고 꽉 막힌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건 정서적 안테나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다 보니 정작 내 안에 진짜 목소리를 낼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친구가 너는 어때? 라고 물어도 여러분은 응, 그냥 그렇지 뭐 라며 적당히 웃어넘깁니다. 내 깊은 속마음을 꺼냈을 때 상대가 당황할까봐 혹은 이해받지 못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결국 주변에는 다정한 사람이 되지만 정작 당신의 가장 깊은 어둠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힘들게 고민을 꺼냈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 라는 가벼운 대답을 듣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았던 적 다들 있으시죠? 왜 남들의 마음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건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지금도 남을 돌보느라 당신의 마음은 구석에서 울고 있지는 않나요? 타인에게는 넓던 이해의 바다가 왜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좁아지는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나 정말 힘들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셨나요? 둘째, 너무 많이 알기에 더 외로워지는 직관의 피로감. INFJ가 인간관계에서 금방 지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창회 자리라고 해볼까요? 사람들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는 그 뒤에 숨겨진 미묘한 시기심이나 억지로 끼워 맞춘 대화들이 선명하게 읽힙니다. 상대가 진심인지 목적이 있는지 금방 눈치채죠. 남들은 그냥 즐거운데 여러분 혼자서만 그 공간에 숨겨진 긴장감을 감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직관은 여러분을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상대가 나중에 나를 실망시킬 거라는 게 미리 보이니까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라는 예감이 들면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남들이 보기엔 갑자기 멀어진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말을 미리 아는 삶은 참 피곤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게 되죠. 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싶지만 슬프게도 예감은 대부분 적중합니다. 진실을 모르는 게 편할 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춰주지 않는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의 배신이나 관계의 끝을 예감하고 혼자서 이별을 준비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 고독함은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참 어려운 감정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전에 미리 도망치려고 이토록 예민한 촉을 세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상대의 거짓말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웃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셋째, 완벽하고 싶어서 시작조차 힘든 내면의 비판자. INFJ들은 의외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엄청나게 머뭇거립니다. 내면에 아주 엄격한 비판자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의미 있어야 해라는 강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하나를 써도 수십 번을 고치고 고민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데
여러분은 스스로의 부족함만 크게 보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내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나 하며 자기 전까지 대화를 복귀하곤 하죠. 끝없는 자기 검열에 빠지는 겁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자신에게는 이토록 차가운 잣대를 들이댈까요? 도덕적 기준과 이상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남들은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혼자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다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적 많으시죠? 기가 빨린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만나기 싫고 방에 누워만 있고 싶어집니다. 이 높은 기준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숨가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족함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충분히 빛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토록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걸까요? 그 완벽함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넷째, 고독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정서적 배터리 방전. INFJ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하루 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조절하느라 정서적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입니다. 퇴근길에 세상 모든 소음이 차단됐으면 좋겠다고 느끼거나 훌쩍 떠나고 싶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때 INFJ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잠수입니다. 연락을 끊고 집안에만 틀어박히는 거죠. 친구들은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지만 사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비축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멍하니 있는 그 시간만이 여러분이 유일하게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수 중에도 INFJ는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시간은 다시 다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면 가식적인 웃음을 짓게 되고 그건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쉴 때 느꼈던 그 안도감이야말로 지금 당신의 영혼이 가장 원하고 있는 휴식의 증거입니다. 남들에게 미안해하느라 당신의 휴식을 망치지 마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휴대폰을 꺼두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보낸 시간이 최근에 언제였나요? 다섯째, 진정한 이해를 갈망하는 깊은 연결의 욕구. 결국 INFJ가 평생을 바쳐 찾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의 깊이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수백 명의 지인보다 내 영혼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편견 없이 바라봐줄 한 명의 진짜 친구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펙보다는 눈빛 하나로 내 기분을 알아차려주는 깊은 연결을 갈망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려 하고 깊은 대화를 시도하면 당황해하거나 화제를 돌려버리곤 하니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만 동떨어져 있는 섬 같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까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그 깊이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더라도 그 깊이 있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당신의 그 진심을 알아봐줄 누군가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쏟았던 그 따뜻한 공감을 이제는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너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다독여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의 예민함은 사실 가장 큰 강점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보석을 알아볼 만큼 눈이 높은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뿐이죠. 당신의 깊이를 가장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얘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